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함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을 한번 보시죠. Let's get it. 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 대표가 사모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또 한 분은 근로자 대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가 흔히 근로자 대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근로자의 대표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직급이나 직위 이런 건 있어도 근로자 대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못 보셨을 겁니다. 이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인데요. 언제 근로자 대표라는 용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총 11가지라서 저희가 중요한 4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근로자 대표 보이시죠? 두 번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가름하여 보상휴가를 줄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근로자 대표라는 용어가 보이시죠? 세 번째,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을 보시면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네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을 보시면 정리해고를 할 때 50일 전 통보 의무 및 성실협의 의무의 주체를 근로자 대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나 성실 협의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근로자 대표와 중요한 사항을 합의 또는 협의하라고 법을 만든 취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대등성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1대1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근로자 집단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을 해서 사용자와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좀 더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서 어떤 서류에 사인하라 라고 했을 때 강력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드뭅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라면 우리 구성원들이 이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인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 말고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는 편하죠. 남 핑계를 대면 되니까요.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럼 근로자 대표가 무조건 좋은 제도냐 라고 물으신다면 또 그건 아닌 것이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무상으로는 조금 웃긴 상황들이 있는데요. 간혹 사업주의 채측근이나 또는 기업의 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지명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전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근로자 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악용의 소지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과조과. 저희는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는데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래서 과조과라고 부릅니다. 즉,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을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근로자 대표의 자격인데요.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이익도 대변하고 사용자의 이익도 대변하는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 사람들은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편으로는 법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를 대신하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자격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업주가 지명을 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사업주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또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고 2명 이상이어도 무관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야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게 잘 뽑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원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학교 반장 선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이상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잠깐. 마지막으로 아까는 법상 근로자 대표가 등장하는 4가지 경우만 보여드렸는데요. 총 11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누르셨겠죠? 좋아요는 센스입니다.